안녕하세요. 용궁사 오한근 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나요? 벌써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무리를 다 하고요. 내년 병오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신도님들을 상담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은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년 성공은 독이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빨리 성공시키고 싶으시죠? 돈도 빨리 벌었으면 좋겠고요. 돈 벌어서 집도 샀으면 좋겠고, 차도 샀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 잘 사는 걸 제일 첫 번째로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는요, 마음이 너무 급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인데요. 벌써 진로를 잡아야 되고 직업이 확실해야 되고 돈벌이를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고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의 걱정은 이렇게 나뉩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방황을 해. 근데 안정이 됐어요. 그럼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취업이야. 근데 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면 어떤 걸 바라느냐? 돈을 좀 아껴 써서 집을 사고 투자를 성공을 해서 부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에 또 바람이 있느냐? 우리 아이가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이쁜 가정을 꾸리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욕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실은 욕심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초년에 성공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20년째 상담을 하지만 초년에 성공한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 법당에 다니는 신도님들 중에서 자제분들 중에서 20대 초중반에 성공을 해서 수십억을 번 사람도 있고 스타트업 대표로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절반은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때까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그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년 성공이 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 중에서요, 소년등과 부두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등과 일불행이라고도 해요. 어릴 때 소년이 성공을 하면은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말이 사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초년에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력에 비해서 운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면서 재수가 터지고 재물이 터져서 나는 그릇이 안 되는데 몇백억의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것 같죠? 아유, 법사님, 우리 아들은 돈 들어와도 그럴 애가 아닙니다. 우리 딸은요, 돈 들어오면 정말 겸손해질 아이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이요,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냐고요?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만심이 생기고요. 내가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버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작은 노력 끝에 큰 돈을 번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도 많이 당하고, 내가 하면 뭐든지 성공할 거라는 그 착각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면요,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큰 돈을 만지다가요, 갑자기 망하잖아요. 사람 패인데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잘 살다가 못 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수백억을 벌었던 그런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쟤한테는 초년 성공이 독이 됐구나. 오히려 차라리 초년에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제가 살아있을 텐데 결국에 돈 때문에 사람이 망쳤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성공을 하고 막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운명을 믿지 않아요. 조상도 믿지 않고요, 자기 자식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면서 경거망동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실패를 보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증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증여를 또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신도님 중에서 좀 자산이 있으세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그 30대 아들한테 좀 수십억의 돈을 갖다가 증여를 자꾸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그릇이 안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수명이 나가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랬는데 이게 얘기가 안 통했던 거예요. 여자분은 증여를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서 나중에 증여를 좀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일찍 증여를 해줬습니다. 증여를 해주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일 안 해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예요. 주위에 사람 많이 끌죠. 30대가 수십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기꾼이 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일 술 먹고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지금 또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한테 돈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돈의 절실함을 알고 더 노력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을 했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이 금전을 많이 버는 시기도 여러분 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안 찼는데 이게 갑자기 큰 금전이 쏟아져 봐요. 돈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가끔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기업가가 있어요. 근데 젊은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깨달음이 있어요.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운이 좋을 때는요 100억 뭐 200억씩 사업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터질 때 이 사람은요 막 이렇게 잘난 척 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계약이 터지고 나면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절에 들어가거나 제주도나 어디 산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옵니다. 자기는 그걸 안 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다른 안 좋은 일이 따라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큰 돈이 들어오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요 구설수, 관제, 소송, 비방, 망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경쟁사가 되게 심합니다. 나한테만 계약이 잘 되고 우리 회사만 잘 나가봐. 그럼 주위 사람들이 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막 계약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잘난 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겉으로는 칭찬을 해줘도 뒤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겸손하기 위해서 108배도 하고 산에 들어가도 조용히 있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자연의 사실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방황을 하고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 아직 때가 안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30살인데 바로 진로 잡아야 돼요? 진로 잡으면 좋죠. 취업도 하면 좋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늦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성공한 거 아니고 지금 못 나간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겠어요. 정말 그거는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 100사람이면 다 저 욕을 했어요. 왜 이런 힘들게 실령님 일을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다 저를 갖다 부정을 했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를 악물고 참고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어요.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렇게 그냥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지금은 빛을 못 보고 저희를 왜 할까 성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희를 진정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요 한번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어머니 지원을 해주세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친구 한우물을 파는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운때를 딱 만났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늦어지면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릇을 키우는 중이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초년 성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제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